이 책을 보면서 그 프롤로그를 읽어봤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내면의 두려움, 자기 회의가 상처를 되풀이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자 모든 상처의 시작점이다. 자기 회의는 둘로 갈라진다는 의미로 스스로를 의심하는 순간 나라는 자아는 자기 의지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려는 사람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분열된다. 자기 회의에 빠진 사람은 우월한 쪽, 열등한 쪽, 강자와 약자와 같은 기준으로 자신의 내면을 둘로 나눔으로써 나약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단점들이 마치 내 것이 아닌 양 외면하려 한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미움받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감정과 특성만 남기고 나머지는 억누른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억눌린 감정이 열등감이 돼서 마음의 균열을 일으키고 스스로를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하게 만든다. 자기 회의에 빠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인정과 관심을 받으려 애쓰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지레 포기해버린다. 시도하지 않으므로 실패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하지만 그런 자기보호는 오히려 열등감만 키우고 두려움에 자기 자신을 가둔다. 자기 회의의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수많은 단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준 상처가 마음의 벽을 쌓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감동을 만든 것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끝없는 의심이다. 자기회의는 우리에게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용기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기쁨을 빼앗고 오직 안전하고 익숙한 것에만 매달리게 한다. 그러면 더 이상 상처받을 일은 일어나지 않겠으나 우리가 진짜 원하는 당당하고 행복한 삶 또한 만날 수 없다. 근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능력이 의심스럽다 해도 일단 시도해 보는 것이다. 설사 그 시도가 실패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과정에서 성장한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약하지 않다.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전 이걸 보면서 많은 때에 제가 그 자신감을 잃은 이후에는 이렇게 자기 회의에 빠져서 제 자신이 이렇게 분열된 상태로 살았구나 네네. 라는 것들을 발견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실패하는 걸 되게 싫어했단 말이에요. 네. 실패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니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죽도록 하거나 아니면 딱 봐가지고 내가 실패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이제 시도를 안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편으로는 나는 한 번도 뭐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어. 이제 그거를 어떤 면에서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붙기 위해서 죽도록 하거나 네. 실패할 것 같다 그러면은 아예 시도를 안 안 하는 거. 그 두 양면이 있는데 네. 저의 안에 어떤 그런 우월감 이런 것들이 나는 한 번도 안 떨어졌거든. 약간 네. 예전에는 그런 그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은 것도 참 많았구나.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좀 해보게 되네요. 네네, 맞아요. 네. 그 대부분 사람들이 어쨌든 우월감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근데 알프레드 아들러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자기 회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기 회의를 가진 사람은 분열적 자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모습인데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 합일된 자기로 살아가기는 쉽지는 않기는 해요. 그럼 그렇게 분열적으로 왔다 갔다 한 거에 대해서도 그냥 그러려니?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분열적 자기의 자리가 너무 간극이 멀어지면 머리에 꽃을 꽂고 살아가야 되는 거라서 내버려두면 안 되고 예. 간극을 최대한 줄여가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분열적 자기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네. 그리고 나 자신을 이제 옹호하면서 예, 예. 이게 나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자꾸
좋은 점만 자꾸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는 나쁜 점, 열등한 점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걸 자꾸 감춘다고 될 게 아닌데,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그럼 이제 나는 진짜 분열적 자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머리에 꼭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간극을 줄이기. 아, 나한테 이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있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여주는 것도 되게 필요한 거고요. 그럼 저 지금 괜찮은 거죠? 아, 그럼요. 그리고 또 동시에 한 가지 생각할 예, 거는 예. 판단의 기준이나 생각의 기준도 비슷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나는 이래요라고 해서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이렇고 한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분열적 자기의 모습인 거거든요. 하나로 맞춰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로 맞춰 나간다라는 것은 그래도 내가 뭐 완벽하다라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아,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라는 걸 진정으로 안아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극이 그렇게 많이 널뛰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 저번 시간에 이 책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열등감 있는 나, 뭐 네. 우월감 있는 나, 그쵸. 상처받은 나 이런 나들이 그냥 다 내 안에서 살아있게 하라.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열등감 있는 나 죽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 이렇게 죽이고, 그건 뭐 네. 없애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 자체가 그 다양한 그 나의 모습들이 그냥 다 살아있게 하라. 그렇죠. 네. 어차피 걔들도 나니까요. 그렇게 해서 살아있게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차라리 인정해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그냥 이제 타인을 만나는 거로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막 뛰어가서 반가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못 본 척 하죠. 못 붙잡고 싹 피해가는 예, 거잖아요. 예, 예, 예. 내 속에서 내가 나를 만나줄 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못 본 척 하지 말고 그렇죠. 인정해 주라. 직접 만나주라. 그러니까 그게 어저께 제가 그 저녁에 그 교회 갔다 와서 조금 늦게 왔단 말이에요. 늦게 와서 정신줄을 살짝 놓고 이제 TV를 봤는데 SBS 스페셜에서 뭐가 나왔냐면 고아원에서 자란 친구들 근데 성인이 되면 이제 보조금을 주고 내보내잖아요. 500만 원만 주고 내보낸다. 그러니까요. 예, 너무 예, 예. 가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 기사, 그 이제 영상을 보면서 되게 가슴 아팠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젊은 부부인데 그런 친구들의 그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만나주고 챙겨주고 하는데 근데 그 보살핌을 받는 한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자랐던 보육원은 선생님이 몇 명 안 되고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도 들려지지도 않았고 내 존재 자체는 않고. 그렇죠. 내 존재 자체를 각인하지 못할 때가 많았었어요. 그분들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만나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고민을 해준다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을 만나주라라는 것도 바로 그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나의 약해진 내 모습, 열등감 가지고 있는 내 모습, 부족한 내 모습 다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결국 좀 내 안에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 그렇죠. 여유가 있어야지 이거를 봐주는 거죠. 그렇죠. 여유가 없으면 달려야 되는데 뭐 사실 걸근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 좀 가만히 있어봐. 내가 나중에 만나줄게. 그렇죠. 우선 해보고 막 예, 뛰잖아요. 예. 근데 예. 여유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경제적인 부분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상황적인 부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여유는 내가 의지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유인 거예요. 근데 약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열등감 있는 나,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 이렇게 뭐 그쵸. 예를 들면 교만한 나 이런 모습들이 보일 때 이쁜 모습이 아니니까 네. 너무 불편한 거였어요. 네. 불편했는데 다른 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다 내 모습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작업. 이거 자체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다운 작업인데 그렇죠. 이거를 나는 왜 그렇게 불편하고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 맞아? 막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공부를 하고 뭐 상담을 받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의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것들을 인정해 주라니까 이거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네, 막 이런 맞아요. 생각이 생각이 들었는데 돌이켜보면 또 그게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다. 그렇죠. 건강하게 예. 살아갈 수 있는 예. 방법인 거죠. 예. 내가 그렇잖아요. 요즘에 제가 어깨 통증이 또 심해졌단 말이에요. 어저께 네. 한 어린 영혼께서
엄마가 도망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아이가 노는 틈을 타서 본인은 어른 예배 가신다고 도망을 가셨더니 이 아이가 눈이 되게 근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머시매가 울길래 누구누구야 목사님이랑 같이 엄마 있는지 찾아가 보자. 그러고 10kg 넘는 종종을 안고 아. 4층 물론 엘리베이터를 탔지만 가는 동안 걷고 또 이랬더니 어깨에 또다시 통증이 시작됐거든요. 아우. 그런데 아파요. 아픈데 보면 아 이거는 내가 아픈 어깨니까는 안 써야지 라고 해서 안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써지는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나 자신도 그런 거예요. 내가 열등한 나 혹은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나 혹은 내가 이제 되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난 얘 안 써야지 안 보여야지라고 하지만 기가 막히게 나도 모르게 써요. 무의식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내 어깨가 아픈 거를 인지 못하고 정신없을 땐 돌고 막 내 팔을 쓰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눌러놓은 그 나도 사실은 순간순간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도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의식화된 생각들을 의식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계속 묻혀 있으면 그냥 내가 모르고서 계속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선생님들 이렇게 아프다 싶으면 이걸 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그렇죠. 어깨를 안 써야 쓴다든지 되는데. 이런 맞아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회복되지 않죠. 않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내 속에 나도. 그렇죠. 예전에는 무조건 야 좀 조용히 해봐. 가만히 좀 있어. 근데 요즘엔 아 그래 이런 부분도 있구나. 마음에 안 들지만 있구나. 예. 그렇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마음에 안 들까요? 안 예뻐 보여서. 그렇죠. 안 예뻐 보이기도 하고 음. 그게 나를 명명한다라고 자꾸 느끼는 경우도 되게 명명한다? 많아요. 명명. 나를 명명한다? 그러니까 박미라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명명한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 이미지가 현실적인 자기 이미지도 있지만 내가 만든 그렇죠. 이미지. 이상적인 자기 이미지, 내가 꿈꾸고 있는 이미지 그게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것 같고 나도 나를 사랑할 것 같고 어디서든 되게 잘 살아갈 것 같은 이미지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얘는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면 얘는 감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가 얘를 통제를 하려고 그러고 안 보려고 그러고 자꾸 무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나 자신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도 내가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제가 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개인이 이렇게 존중되기보다는 공동체가 존중이 더 훨씬 맞아요, 더 맞아요. 되고 이러다 네. 보니까 나답게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 그럼요. 나답게 사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의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게 되게 어렵고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 공동체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인정받을지 못하니까 이 부분을 억눌러야 되겠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그렇죠. 저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아까 그 아카데미 상 받을 때 봉준호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뭘 받을 때였지? 무슨 상 받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감독상. 감독상 받을 때 개인적인 것은 창의적인 것이다 라고 본인은 생각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우 너무 너 개인적이야 그랬을 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기적이야라는 거하고 네네네. 약간 좀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데 그분은 딱 말씀하시기를 개인적인 것은 창의적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고 그거를 쭉 해왔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자기 고유의 것을 살리고 자기 것이 곧 창의적인 것이 된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꽃을 발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나의 그런 다양한 모습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된다. 마음에 안 드네 이게 아니라 그렇죠, 맞아요. 공동체 생활하기 힘들어 이렇게만 해서 다 누르기보다는 그렇죠. 어떤 나의 다양성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도 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중국집 갔어요. 네. 제일 높으신 분이 그런 거죠. 나는 간짜장. 그럼 다들? 저도요. 저도요. 그냥 그러죠. 그죠? 그게 그 와중에, 네. 잠깐만요. 저는 짬뽕 먹고 싶은데요. 하실 수가? 좀 불편하죠?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그게 이제 뭐 창의적이고 개인적이고 그 차원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자기를 진실하게 표현을 해줘야지 표현할 수 있어야지 내가 살아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많은 때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면 공격받을 때들이 좀 많이 많죠. 있었고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튀지 말고 웬만하면 묻어가자. 그렇죠. 맞아요. 그게 편리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웬만하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그게 어떤 이제 뭐 증상이나 어떤 이제 모습으로 계속 튀어나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묻어가니까 이렇게 좀 평화롭긴 해요. 그렇죠. 공동체하면서 맞아요. 네. 평화롭긴 하는데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더라고. 그렇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그리고 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도 이제 제 의견 표현이 뭐 그 좋은 사람은 아니라서 항상 묻어가는 편이기는 했는데 항상 그렇거든요. 뭐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런 인간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내 생각이 들면서부터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표현을 안 하고 묻어간다 한들 온전히 편하진 않다. 나도 안 편하지만 같이 있는 그룹 자체도 온전하게 편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딴에는 묻어가 줬는데 그러면 이게 다 같이 기뻐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나름 묻어갔는데 네가 묻어갔니?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이제 감추고 꽁꽁 야 너 이제 나오지 마. 그리고 너의 독특성 나오지 마. 너의 이제 그런 이제 그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런 거 나오지 마라고 아무리 감싼다 한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랬나 봐요.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대로 그 묻어간 거에 대한 뭐 칭찬도 못 받고. 그렇죠.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가장 현명하게 이제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자꾸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거거든요. 나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아예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차라리 얘기하는 게 타인으로 하여금도 쟤는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하면 좋겠죠. 네. 이제 조금씩 그렇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요.